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피그마의 심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또 UI 단계에서 많이 만들어 보게 될 이 탭바라는 주요 UI에 대해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탭바가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각각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장 최상위 내비게이션에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들이 담긴 이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탭바라고 보통 불리게 되고요. 이 탭바는 각각의 컨텐츠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연출해야 되고요. 여러 화면에서 글로벌하게 활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탭바를 이제 오늘부터 만들어 볼 건데, 이 탭바의 경우는 먼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 아이콘 디자인에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품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가 오늘 실습해 볼 탭바의 형태는 5가지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탭바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세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 기초 과정에 아이콘 디자인과 그리고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직접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제작해서 하나의 베리언트 세트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것을 만들 때의 기준은 이렇게 이름을 구분시켜서 하단에 활성화된 상태는 이것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아이콘 세트를 만들어 주시고, 위에 있는 경우는 이것과 같은 형태에서 on이 아니라 오프로 구성되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베리언트들 이렇게 이름과 상태로 구분될 수 있게끔 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그인에 의지해서 머티리얼 디자인 아이콘에서 이 탭바에 구성하기 적절한 아이콘들을 직접 선택해서 갖고 와 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똑같이 이 머티리얼 디자인 아이콘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 아이콘들을 4개에서 5가지 정도로 선택하셔서 갖고 와 주시고 이렇게 활성화 상태를 만들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은 저희 아이콘 디자인 영상과 그리고 베리언트 영상 토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탭 내비게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탭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탭바 전용 아이콘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항상 이런 요소들을 만들 땐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비활성화 상태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 기존의 세팅 방법인 이 24, 24 크기를 그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아이콘 하나 갖고 오셨으면 여기에 맞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텍스트의 경우는 여러분들 최대한 혼하기 쉽게끔 인터라는 폰트에 레귤러의 14포인트를 활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탭 내비게이션에 보통 구성되는 이 텍스트로는 보통은 뭐 11포인트에서 14포인트가 많이 사용되는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4포인트를 사용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 하나, 아이콘 하나, 레이어가 세팅이 되었으면 이것을 한 번에 선택하셔서 바로 Shift A 혹은 우클릭하셔서 Add Auto Layer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오토리아 등록이 되었죠? 이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오토리아 컴포넌트의 이 간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간격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원본과 같은 형태로 8로 숫자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렇게 만드셔서 바로 이것을 5개를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 보여지고 있는 문자 중에서 아티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3글자죠. 홈은 1글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이것들을 복사하셔가지고 아티클로 이름을 변경하셔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 아티클이라고 쓰여져 있는 컴포넌트의 에셋의 크기와 홈이라고 쓰여져 있는 에셋의 크기가 다르죠. 하나는 훨씬 더 넓고 하나는 훨씬 더 좁은 형태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어디는 두 글자, 어디는 세 글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경우 그 형태가 일정한 비율과 공간을 갖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두 글자끼리는 그래도 같은 간격을 갖는데 한 글자나 세 글자는 다른 간격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오토리아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배우신 대로 하셨을 경우 이제 뭔가 굉장히 틀어져 보이는 현상들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탭 내비게이션 혹은 이런 탭바를 작업할 때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어떤 것들로 사용하더라도 같은 크기를 가질 수 있게끔 이 각각의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의 한계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크기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저는 세로 사이즈는 64, 가로 사이즈는 64, 세로 사이즈는 72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64, 72로 세팅을 해서 이것을 이 가운데에 두는 거죠. 그래서 각각 고유 버튼이 터치되는 영역을 차지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널찍하게 내가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잘 터치가 될 수 있게끔 터치되는 영역을 고려한 영역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복사하셔서 이제 안에 있는 아이콘들을 수합하시고요.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아이콘들을 수합하고 그것에 맞는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세 글자든 두 글자든 다섯 글자든 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그리고 여유 있게 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디자인하고 유지 보수가 되었을 때 훨씬 더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아이콘을 수합하고 텍스트를 입력하였으면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다시 우클릭하셔서 오토리아 적용시켜 주시거나 Shift A를 눌러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프레임은 우리 계속 해왔던 것처럼 393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70이 그대로 유지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간격을 자, 내가 원하는 간격을 설정하셔도 되지만 저는 마진을 먼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진은 양옆을 우리가 16만큼 떨어뜨려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양념 마진은 최소 16 정도가 생성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안쪽 간격을 오토로 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터치된 영역까지 감안해서 공간을 생성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작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자연스럽게 구분성을 위해서 이 탭바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상단에 스트로크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의 스트로크는 이것을 선택하셔서 스트로크 그리고 전체 면으로 깔려 있는데 이것을 가장 오른쪽에 스트로크 퍼 사이드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셔서 탑으로 설정해 주시면 위에만 스트로크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블랙을 10%만큼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복사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총 5개 세트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5개 세트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이것을 하나씩 선택하셔서 이 아이콘을 우리가 이미
활성화, 비활성화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순서대로 활성화 상태를 연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이런 부속품을 잘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이것을 각각의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탭바를 지어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탭, 언더바, 저는 바라고 지어봤고요. 우리 구분성을 위해서 옆에다가 이를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베리언트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각 버전별로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이 구성을 반복하셔서 두 번째는 뭐 서치, 세 번째는 일정이니까 캘린더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아티클,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섯 번째는 마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름까지 잘 지어졌으면 우리가 베리언트를 적용시키기 위한 조건이 잘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선택하셔서 패널 우측 상단에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를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베리언트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이 탭바에 사용되기 적합한 컴포넌트 세트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별로 우리가 잘 구분시켜 놨기 때문에 특별한 오류 메시지 없이 이름별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네임 혹은 타입 정도로 구분을 시켜 주시면 이것들을 복붙하셨을 때 이렇게 종류별로 변경할 수 있는 상태의 탭바를 우리가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긴 하지만 개발 단계까지 염두를 했을 때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을 위해서 한 단계 고차원적인 세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별로 세팅이 되어서 이것들이 토글 버튼으로도 손쉽게 작용이 되고 동시에 이름까지 변경이 된다면 훨씬 더 문제 사항이 될 것이 없이 개발 단계를 넘어가더라도 누구나 다 이 탭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최고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를 세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퍼티를 더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탭바의 구성은 다섯 가지 변수가 있죠. 홈이 활성화되느냐, 검색이 활성화되느냐, 일정이 활성화되느냐, 아티클이 활성화되느냐, 마이 페이지가 활성화되느냐에 대한 차이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 속성도 총 다섯 가지가 더 추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퍼티, 이 베리언트로 추가시켜 주시고요. 첫 번째 프로퍼티 이름은 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프로퍼티 이름은 서치, 검색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프로퍼티의 이름 역시 우리가 이것을 구성한 대로 캘린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티클,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 프로퍼티를 추가시켜 주시고요. 그럼 이제 각각 요소 모두 다 디폴트로 세팅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선택하셔서 하나씩. 자, 첫 번째는 홈이 활성화 상태고요. 나머지가 비활성화 상태죠. 그래서 이걸 on, off로 표현하셔도 되고 true와 false로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on, off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홈은 on, 나머지 속성값은 다 off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속성에서는 홈은 off, 그럼 두 번째 서치는 활성화 상태니까 on으로 표현해 주시고 나머지 역시 off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요소 역시 첫 번째 거 오프, 서치 오프, 캘린더 온 기입해 주시고요. 아티클 오프, 아예 오프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제 네 번째는 아티클이 온이 되면 되겠죠. 그럼 동일하게 오프, 오프.
오프, 온으로 변해주시고, 맞아, 오프.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마지막을 제한 모든 요소는 오프로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것만 온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 없고 다 동일하게 온, 오프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러면 큰 문제 없이 적용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홈을 선택하시면 홈의 모양이 바뀌어 있고 이름도 동시에 바뀌죠. 옆에 있는 서치를 선택하시면 모양이 바뀌고 동시에 이름이 바뀌고 캘린더 선택하시면 모양이 바뀌고 이름도 동시에 바뀌죠. 아티클도 역시나 아티클 이름과 모양이 동시에 변경이 되고요. 마이 페이지도 잘 작동이 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UI 요소가 최대한 보기 쉽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협업 단계에서 어떤 소통의 오류가 생길 여지가 없이 완벽한 상태로 디자인을 넘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은 저번에 배웠던 탭 내비게이션 방식과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뭐 탭바나 탭 내비게이션 같은 요소들이 안쪽에서 활성화 탭과 비활성화 탭이 공존하는 요소들은 거의 이런 원리로 베리언트까지 세팅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디자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이 탭바드 아이콘이나 이 컨텐츠 목록에 맞추어서 방금 배운 내용들을 응용하셔서 만들어지면 웬만한 이 탭바 형태의 디자인들은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구체적인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실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